KTN 오늘의 주인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사실상 마지막 공개 청문회를 예고하고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광대로 묘사한 캐리커처를 보도 내용에 담은 스위스의 한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경고 소환을 보냈습니다. 뉴욕시가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을 예고한 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동남부 한인회연합회는 지난 15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사실상 마지막 공개 청문회를 예고하고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황금 시간대인 21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폭동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청문회에서 가장 부각된 쟁점은 트럼프의 책임론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특위의 증언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하원 특별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했었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취해야 했던 의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증언을 통해 입증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의 칼끝은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어 최종 청문회 보고서에 이른바 트럼프 책임론이 어느 수위까지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3일 방송에 출연해 특위가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기소를 의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밝혀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에 대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유 증산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ABC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외면했다는 자국 내 비판 여론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존심을 굽혀가며 왕세자 주목 인사까지 했지만 원유 증산에 대한 여부에 대해 확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빈손 귀국 비판이 커지자 아모스 호치스타인 국무부 에너지 안보 특사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다음 달 3일 예정된 회의에서 증산 결정을 하리라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광대로 묘사한 캐리커처를 보도 내용에 담은 스위스의 한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경고 소환을 보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사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당국이 스위스의 한 신문사인 노이에 취리허 차이퉁을 상대로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해당 신문사는 최근 슈퍼히어로와 악당 사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밈의 힘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캐리커처를 공개했습니다. 캐리커처에서 푸틴 대통령은 광대처럼 묘사됐으며 얼굴에는 성소수자를 뜻하는 무지개 색이 채색돼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통되는 풍자물 밈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서한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공격적 묘사에 대해 극도로 분노했다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모욕과 가짜를 퍼뜨리는 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스위스 법 집행당국에 명예훼손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뉴욕시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일주일 만에 2배로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 예약을 예고한 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사람들은 백신 물량이 너무 적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뉴욕에서 주말 동안 백신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백신 6,200회분의 예약이 시작됐는데 예약이 시작된 지 7분 만에 준비된 백신 물량이 동의할 만큼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사람들이 몰려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백신 접종 예약에 성공한 한 시민은 홈페이지에 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예약에 성공해 접종소에 온 대기자들은 물량 부족 사태에서도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18일 기준 최소 1,971명이 확진 또는 의심 환자로 판명됐으며 뉴욕주에서 521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플로리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110명으로 미국에서 5번째로 확진이 많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7일 저녁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교회 그린우드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나 범인을 포함한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에는 12살 소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짐 아이슨 그린우드 경찰서장은 총격범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소총과 함께 탄약이 든 탄창 여러 개를 소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격범이 쇼핑몰에 있던 22살 민간인에 의해 사살됐으며 그는 당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총기 난사 장면을 보고 대응 사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총기 난사가 잇따라 발생해 총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동남부 한인회협회는 지난 15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선관위 첫 모임에 김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제30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둘루스 소재 K타운 한식당에서 첫 모임을 가졌으며 이날 모임에는 4명의 선관위원들과 최병일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선관위원으로는 김강식, 박상근, 박효은, 신철수, 신현태 전 회장이 위촉됐는데 첫 모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박효은 전 회장과 임윤용 간사는 불참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선관위원장으로 신철수 전 한인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신철수 위원장은 제30대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을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좀 엄중한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조건에 맞게 저희가 일단은 우리 좀 동남부에 그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알고 또 이끌어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제30대 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회장을 인준하는 정기총회는 오는 9월 17일 둘루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8월 말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가족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클럽에서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 후원 골프 행사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은 오는 29일부터 31일 사우디의 후원을 받는 골프 행사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9.12 테러 유족 단체는 17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9.11 테러와 관련해 사우디의 책임도 비난한 바 있다면서 어떻게 사우디 골프리그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후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며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신문과 방송 뉴스 등 기성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업 갤럽이 지난달 1일부터 20일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만이 신문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973년 갤럽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2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방송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11%로 한층 더 낮았습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공화당 지지층이 신문을 신뢰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5%에 불과했으며 민주당 지지층은 35%가 신뢰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도도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유럽연합 EU 영토의 거의 절반가량이 심각한 가뭄에 노출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7월 유럽 내 가뭄 보고서를 인용해 EU 영토의 46%가 주의보 수준, 11%가 경보 수준의 가뭄에 노출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강수량 부족과 올 6월에 시작된 이른 폭염이 겹친 것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곡물 수확량과 잠재 수확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물 저장량이 감소함으로써 수력 발전과 다른 발전 냉각 시스템 등 에너지 부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튜브 채널 KTN 뉴스룸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내용의 KTN 뉴스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